아주 오랜만에 선분양단지가 공고되었습니다. 그것도 2028년 9월에 입주하는 아주 멀리 시간을 두고 갈 수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범어 자이르네 배경화와 함께 살펴보시죠. 범어 자이르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4-2번지 외 두 필지에 아파트 103세대, 오피스텔 70실 규모로 합계 173세대 공급됩니다. 특별공급은 2024년 12월 30일이고요. 1순위는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날이 되겠네요. 2순위는 2025년 1월 2일이 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2025년 1월 8일이고요. 84 ABC 타입 142의 펜트하우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분양가는 최고가 기준으로 10억 8,800만원, 10억 7,500만원, 10억 8,300만원, 27억 1,100만원을 보여주고 있네요. 입주 예정월은 2028년 9월이 되겠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시공사는 자이 S&D가 되겠습니다. 범원의 거리 인접한 입지의 선분양단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입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어 자이르네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74-2번지 외에 두 필지로 구성되며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38층까지 2개동으로 아파트 103세대, 오피스텔 70실로 총 173세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외관은 커튼 원룩으로 마감될 예정입니다. 대구 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범어 내거리를 누릴 수 있는 입지라고 할 수 있겠죠. 범어초등학교까지 도보로 통학이 가능하고 경신중, 경신고, 대구여고, 수성구청 일대 학원과도 인접해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범어역은 이용 승객 수가 많은 역이죠. 향후 4호선이 개통되면 더블 역세권이 되어 대구의 동서와 남북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수성구청, 대구지방법원, 검찰청, 범어도서관, 야시골공원, 동대구역, 신세계백화점, 이마트와 같은 인프라도 인접해 있죠. 범어동의 교육, 교통, 인프라를 모두 가지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업조타운 후적지 개발로 생활 인프라는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범어 자이르네는 동향과 서향으로 조망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동향의 경우 야시골공원과 무열대를 바라볼 수 있는 영구 조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서양의 경우 대구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시티뷰를 갖게 되겠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범어사원 포레스트, 브라운스톤 범어의 연식을 생각해보면 범어 자이르네는 최신축 단지가 되겠습니다. 최신축 단지에 대한 선호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수는 적지만 범어 내거리 입지라는 점에서 분명한 선호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선분양이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8년 8월까지 계약금 10%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분명 공급이 메마른 대구의 미래에는 지금의 가격과는 다른 금액대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이는 분양가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지 배치도입니다. 범어 자이르네는 전용 84A, 84B, 84C, 142 펜트하우스, 84 오피스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파트는 동향, 오피스텔은 서향으로 배치된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조망에 대한 선호도가 높습니다. 고층에서의 조망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넣어보고 층수 잘 나오면 가져가는 전략도 고려해볼 수 있겠네요. 비규제 지역이라서 통장 부담이 적습니다. 84A 타입은 판상형, 84B, 84C 타입은 타워형으로 조망이 나오는 유니트가 경쟁률에서 조금 더 우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비규제 지역 청약 자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투기가열지구 비청약 과열적으로 1주택 이상 소유자도 1순위를 부여받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 여부 상관없이 청약 가능하고요. 당첨 시 5년간 투기가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1순위 제한을 받습니다. 광역시의 전매 제한은 6개월입니다.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년자, 세대주의 미성년자가 청약할 수 있고요. 경쟁이 있을 경우 대구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8호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되겠고요. 8호제곱미터 초과인 펜트하우스는 추첨제 100%로 공급되겠습니다. 예비 당첨자는 500%를 뽑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분양권 소유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고요. 2021년 6월부터 분양권 양도소득세는 1년 이내 70%, 1년 초과 60%를 적용받습니다. 대출 시점에 따라서 LTV, DSR, 대출 제한을 적용받고요.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점에도 전자수입인지 15만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이어서 범어 자이르네의 분양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층 이상 기준이고요.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확장비 무상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무가 되겠네요. 전용 84A 타입은 10억 8,800만원, 84B 타입 10억 7,500만원, 84C 타입은 1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2 타입 펜트하우스는 27억 1,100만원이고요. 84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7억 5,800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대출이고요. 잔금 3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84 당첨 시 계약금 10%인 1억 880만원, 84 오피스텔 당첨 시 계약금 10%인 7,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층 10억 중반, 고층 10억 후반의 분양가,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상승분만 고려해도 2028년 9월에 땅값, 공사비, 자재비는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분양권은 계약금 10%의 중도금 무이자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죠.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성구가 현재 비규제 지역입니다. 이 비규제 지역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분명 가격 상승기가 오고 규제 지역으로 묶이기 전에 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성구에 접근하는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대구 분양시장은 이편한 세상 명동역 퍼스트마크를 제외하고 후분양 위주의 모집 공고로 이루어져 있었다면 수성구 범원의 거리 인접한 입지에서 선분양의 형태로 범어 자이르네가 공급된다는 점,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주목해볼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범어동의 땅값 자체가 워낙 높은 데다가 거시 환경의 변동성이 커 향후 사업을 진행하는 난이도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모두가 선호하는 핵심지의 공급 자체가 희소하다는 것이죠. 공식 홈페이지에 기본 제공 품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실 아트월, 현관 바닥, 주방 벽체가 유럽산 포세린 타일로 들어가게 되고 현관 디딤판과 주방 상판이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구성됩니다. 하워형에는 거실 홈바, 수납 가구가 무상으로 제공되고 욕실에는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수전과 도기, 임펠의 복합 환풍기 등이 배치됩니다. 침실 3회 붙박이장과 하이브리드 전기 콕탑까지 무상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많은 옵션을 무상으로 주는군요. 스타일업을 포함한 플러스 옵션은 모집 공고문을 읽어보시고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고 중도금 대출은 전액 무이자로 가능하니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면 분양가는 괜찮아 보입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84A, 84C, 84B, 142 펜트하우스, 수성구 범어동의 최신축, 선분양단지 자이르네. 범어 자이르네는 결국 완판을 향해 갈 것입니다. 10억 중반의 분양가에 발코니 확장비 무상, 중도금 무이자, 포함된 무상 옵션 등을 생각해보면 계약금 10%로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도전해보실 수 있겠죠.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봅시다. 1억으로 10억의 분양권을 도전할 것인지 1억으로 4에서 5억 기축단지를 도전할 것인지 같은 돈이지만 가질 수 있는 자산의 규모는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리스크는 무엇인지, 미래의 리워드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이 무엇일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9억 이상의 단지들은 한 번에 도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금도 경험도 충분하신 분들이 접근하실 텐데 지금이 위기인지 기회인지는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입지별로 양극화가 짙어지고 선택폭이 좁아지는 지금 범어 자이르네의 입지와 상품성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보시고 함께 반응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범어 자이르네 모델하우스에 전시된 유니트를 바탕으로 평면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타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의 경우에는 좌측에 신발장, 우측에는 현관 팬트리가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오면 바로 앞쪽으로 이렇게 발코니가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탁 트인 조망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 구성이 되겠네요. 첫 번째 타입의 복도 끝에 서서 안방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가족 욕실입니다. 거울 슬라이딩 수납장과 양변기, 세면대와 욕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위쪽의 환풍기 같은 경우에는 흰펠사의 복합 환풍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복도 끝에 위치한 침실 3입니다. 침실 3의 경우에는 붙박이장이 배치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반창이 구성된 형태가 되겠고요. 위쪽으로는 시스템 에어컨과 자이르네 하면 생각나는 시스클라인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침실 2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실 2의 경우에는 가족욕실 맞은편에 위치하게 되겠는데요. 이렇게 붙박이장이 없는 형태로 구성이 되는 모습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 끝에 서서 복도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겠습니다. 현관을 지나 복도 좌측으로 다용도실이 위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은 구조가 좀 독특하다는 느낌입니다. 이어서 거실과 주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의 느낌은 아주 자이르네의 톤 앤 매너를 잘 적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도 딱 보시자마자 이게 자이르네였지 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방 위쪽으로는 우물 천장과 간접 조명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주방의 경우에는 디귿자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귿자 구성이 선호도가 높은 구성이 되겠죠. 주방에 서서 거실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느낌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거실입니다. 거실 폭의 경우에는 4.2m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 살펴볼 수 있겠고요. 위쪽으로 우물 천장과 간접 조명, 그리고 3개의 조명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거실의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시스클라인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유리난간이 적용되어 있어서 조망에 가림 없이 탁 트인 모습이 아주 좋습니다. TV가 놓이는 공간, 아트월 역시도 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끝에 서서 주방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침실 1입니다.
침실 1이 상당히 와이드하게 느껴집니다. 안방 발코니가 위치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공간 구성이 좋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시스클라인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방 끝에 서서 드레스룸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겠네요. 이어서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더룸의 경우에는 3단 수납장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 앞쪽으로 세로가 긴 거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의 수납 구성은 이 정도의 느낌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의 경우에는 양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샤워 부스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흰펠사의 환풍기가 배치가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타입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의 좌측으로는 현관 팬트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관 우측으로 신발장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하부 띄움 시공과 엔지니어드 스톤이 적용된 디딤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거실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구성이 나옵니다. 먼저 욕실부터 보도록 하죠. 가족 욕실의 경우에는 욕조와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가 배치되어 있는 구성이 되겠고요. 이 양변기에 비데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리모컨이 적용되어 있는 비데라는 점입니다. 이어서 복도 끝에 위치한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침실 3의 경우에는 붙박이장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의 경우에는 전신 거울이 배치되어 있는 수납 구성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시스클라인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반창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어서 침실 2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실 2의 경우에는 붙박이장이 없는 형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타워형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방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방 중간에서 방 전체적인 느낌을 바라보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 화면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느낌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이어서 거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으로는 이렇게 홈바가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주방과 거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의 모습과 거실의 모습 보고 계시고요. 주방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다운라이트가 시공되어 있는 루버로 구성되어 있는 모습 볼 수 있겠고, 그 맞은편에 시스클라인이 배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타워형에서 디귿자의 주방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성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쪽 공간에 쿡탑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버머 자이르의 경우에는 쿡탑과 후드가 이쪽에 아일랜드 쪽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용도실입니다. 주방의 뒤쪽으로 다용도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워시타워를 세우고도 공간이 남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거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서 거실로 나오면은 굉장히 와이드한 거실이 우리를 반겨주는데요. 타워형은 역시 거실이 넓어야 제맛이고, 그리고 타워형에서는 무엇보다 양면창이 있는 것이 진짜라고 할 수 있겠죠. 반창으로 구성되어 있는 양면창과 앞쪽으로 아주 넓은 전창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실 창호의 경우에는 유리 난간이 적용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타워형의 거실 폭은 4.73m입니다. 거실 끝에 서서 거실의 느낌과 주방의 느낌, 그리고 복도 끝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어서 침실 1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현재 붙박이장이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 구성이 상당히 좋은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방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시스클라인이 적용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파우더룸의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3단 하부 수납장이 배치가 되겠고요. 세로가 긴 거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의 사이즈는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수납 구성은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의 경우에는 거울 슬라이딩 수납장과 양변기, 세면대와 샤워부스가 배치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위쪽으로는 흰펠사의 복합 환풍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버머자이르네의 모델하우스 마지막 타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입니다. 현관의 좌측으로는 하부 띄움 시공이 적용되어 있는 신발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드 스톤이 적용된 디딤판 확인할 수 있겠고요. 우측으로는 현관 팬트리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중문을 지나서 복도에 들어오면 복도 구성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복도 끝에 서서 안방 쪽을 바라봤는데 공간이 상당히 잘 나온 모습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는 먼저 가족 욕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욕실의 경우에는 거울 슬라이딩 수납장과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욕조가 배치되어 있는 구성이 되겠고요. 욕실의 위쪽으로는 흰펠사의 복합 환풍기가 배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침실 3의 경우에는 붙박이장이 배치되어
배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시스클라인이 배치되어 있는 구성이 되겠고요. 독특한 점이 전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침실 3은 단축 2.7m, 장축 3m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공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는 발코니가 있는 구성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공간이 궁금해서 발코니 바깥으로 나와봤는데요. 발코니가 비확장으로 있는 이런 세대도 상당히 독특하고 매력적인 구성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발코니 앞쪽으로 조망은 대구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조망을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 침실 2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시스클라인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방 끝에 서서 복도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거실 주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과 주방의 느낌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먼저 주방입니다. 주방의 경우에는 현재 스타일업이 적용되어 있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주방의 경우에는 11자 주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에 서서 거실 쪽을 바라보면 이 정도의 공간 구성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용도실입니다. 워시타워를 세워도 될 정도의 공간 구성이 되는 모습이고요. 보일러가 위치하고 있고 우측으로는 창문과 더불어서 별도의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거실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의 경우에 폭 4.1m가 되겠고요. 아트월과 함께 시스템 에어컨과 시스클라인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거실 앞쪽으로 발코니가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겠죠. 거실부터 해서 이렇게 방 앞쪽까지 발코니가 있는 모습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안방입니다. 방 뒤쪽으로 창문이 크게 나 있는 점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과 시스클라인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입니다. 3단 수납장과 더불어서 거울이 세로로 길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드레스룸의 경우에는 좌우측으로 시스템 가구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욕실입니다. 앞쪽으로 거울 슬라이딩 수납장과 양변기와 세면대 그리고 샤워부스가 배치되어 있는 구성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 위쪽으로는 힘펠사의 복합 환풍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타입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보셨던 타입은 84A 타입입니다. 4베이 판상형 구성이 되는 84A 타입 34세대가 공급됩니다. 일반적인 4베이 판상형 구조보다 조금 더 유니크한 느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관 앞쪽으로 발코니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거실과 주방의 통일감이 공간 구성에서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셨던 타입은 84B 타입입니다. 총 34세대 공급되는 타워형 구성이었고요. 깊은 방과 양면 창의 거실 그리고 디귿자의 대면형 주방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인 구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타입은 84 오피스텔입니다. 총 70세대가 공급이 되는데요. 오피스텔에서 발코니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게 독특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피스텔이 아파트에 비해서는 금액적으로 저렴한 측면이 있으니까 다른 입지들과 비교해보시고 상품성을 따져보시면 거주로서도 전혀 손색이 없이 가성비를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오피스텔에 건립되지 않은 84C 타입과 142 타입 펜트하우스는 이렇게 평면도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경화는 여러분이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시청하신 모든 분들이 버머사이드 내에 로얄동 로얄층에 당첨되는 행운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